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해외 구매 대행 정보로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가을이 됐네요. 저도 이제 구매 대행을 한 지 약 1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저도 구매 대행하면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구매 대행 말고도 국내 쇼핑몰을 할 때도 로펌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상표 위반으로 전화가 왔었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아이템 소싱을 많이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아이템을 소싱할 때 이게 브랜드인지 내가 이걸 팔아도 되는 건지 어떤 제품을 팔면 안 되는 건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저처럼 구매 대행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이제 막 아이템 소싱을 하시는데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들 그게 뭘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거는 저도 쇼핑몰 하면서 진짜 헷갈리는 부분이고, 상품 삭제는 기본이고, 뭐 경찰서에서 전화 올 수도 있고, 잘못하다간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벌금만 세게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매 대행 시작하실 때 먼저 미리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시작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템 소싱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환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환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환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구매 대행으로 아무 제품이나 다 팔면 안 되겠죠. 이런 제품은 구매 대행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가 있는 제품 또는 포장에 KC 마크가 없더라도 구매 대행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건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1인당 하나씩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중복 구매 시에 일정한 주기로 발송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일단 전환법 첨부된 내용 중에서 KC 마크 없이 구매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을 설명해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전선 케이블 코드류도 있고요. 그리고 컴프레서, 그리고 전기 정수기, 전기 헬스기구, 물수건 많은 기기 및 포장기기, 이런 승강기 부품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 장치, 가스라이터, 비비탄 총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C 마크 없이 구매 대행이 가능한 품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기 청소기, 전기 다리미, 그리고 물놀이 기구, 압력 냄비, 이런 것들은 다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모터 달린 보드, 킥보드, 바퀴 달린 운동화, 그리고 또 여기 감자 탈피기, 전기 정미기, 애완동물 목욕기, 여기에 전환법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자료는 셀러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전환법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이 자료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또 전환법 안전관리 대상 및 구매 대행 특례 제품 세부 품목 자료를 또 하나 찾았거든요. 그래서 메일 주시면 이 자료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이제 판매가 불가한 제품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아이템 소싱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인데, 무드등 같은 경우도 많이 소싱을 하잖아요. 무드등 같은 경우는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는 제품은 판매 불가이고, 단순히 온오프 기능만 있어야 되고, 밝기 조정이 가능한 광량 조절기 장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또 판매가 불가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저도 지금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료도 한번 참조하시면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이게 되게 헷갈려서 제가 이 자료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USB나 건전지 전원 방식의 이외의 상품은 판매가 불가하다고 해요. 정격 전압 30V 초과, 1000V 이하 교류 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 직류 전원인 조명기기는 판매가 불가하다는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의료기기랑 의약품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료기기는 허가 없이 판매하면 큰일이 나요. 혈압 측정기라든지 예시로 이제 의료약품, 레이저 제모기 등등을 판매하면 큰일 납니다. 예시로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영국에 있는 비타민인지 약인지 그 제품을 그냥 수입을 하셔가지고 상품을 올리자마자 바로 이제 상품 관련해서 내리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이제 약품 같은 경우는 아예 소싱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든지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로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든지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런 거를 소싱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의료기기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절대 소싱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료기기나 의약품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의료기기 정보 포털 의료기기 안심 책방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의료기기 안심 책방이라 쳐서 이걸 눌러준 다음에 의료기기 전자민원 시스템을 눌렀어요. 그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것 같아요. 업체 제품 정보 공개를 눌러봤어요. 그래서 예시로 제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라고 예시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수도 많은 지금 1775건의 휠체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의료기기라는 뜻이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이트 말고도 식약처에서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규정 확인도 가능하고요. 정말 헷갈리실 때는 관세청이나 네이버 지식인들을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직접 저한테 예전에 메일이 네이버에서 날라왔던 메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구매 대행으로 패션 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했었어요. 처음에 못 모르고 나이키, 아디다스, 비비안 웨스트우드 글로벌 브랜드를 판매를 한 거예요. 나이키 같은 경우도 제가 공식몰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정품 소명을 했지만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스파이 건으로 계속 정품 소명을 해야 되는지,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경우도 저는 공식몰 제품을 올렸기 때문에 한 상품이 100개 정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식재산권 신고센터에서 이 제품들은 다 판매할 수 없다고 모든 상품을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본 구매 대행이라든지 미국 구매 대행이라든지 유럽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브랜드 제품을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르겠죠. 중국 구매 대행은 노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해야 돼요. 일본 구매 대행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패션 브랜드 제품만 판매했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라쿠텐에서는 브랜드 제품을 소싱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품 소명이 들어왔을 경우 라쿠텐이나 아마존에서 제가 어떻게 정품을 소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시면은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정품 취급점에 구매 영수증이 필수라고 해요. 제가 아마존이나 라쿠텐에서 제품을 나이키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를 했을 경우 이게 정품 취급점을 제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의 경우는 저는 무조건 공식몰에서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나이키 공식몰도 있고 아디다스 공식몰도 있고 타이틀리스트 공식몰도 있겠죠. 하지만 나이키나 이제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런 타이틀리스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품 소명 메일이 너무 많이 날라와서 이거는 좀 힘들겠다 싶어서 글로벌 브랜드를 다 팔지 않고 저는 이제 이세이 미야케, 캐피탈, 오라리 같은 일본 고유의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을 올렸을 경우는 이제 정품 소명 메일이 날라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캐피탈 같은 경우도 저는 라쿠텐이나 아마존이 아니고 모든 공식몰 사이트에 있는 제품만을 판매했습니다. 공식몰 같은 경우도 찾는 게 어렵지 않는데요. 야후 재팬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캐피탈이라고 쳤을 때 이러면 여기 맨 위에 이렇게 공식몰이 뜨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공식몰, 캐피탈 공식몰에 있는 제품을 소싱해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소명이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소명을 해달라고 메일이 날라왔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건 무조건 다 공식몰에서 제품을 소싱을 했기 때문에 나이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식몰 통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품을 제가 판매가 일어났을 때 여기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예시로
이 제품을 팔았다 했을 경우 스마트 스토어에 어떻게 제가 정품 소명을 했냐면 이 사이트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게 공식몰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드려서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글로벌 브랜드 제품은 판매하는 걸 비추드리고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일본 고유의 브랜드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브랜드 제품을 공식몰에서 이제 소싱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뭐 타오바오처럼 라쿠텐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소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예 그런 사이트에서는 브랜드 제품을 소싱하지 않았고요. 그럼 바로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중국 구매 대행 저희는 타오바오에서 제품을 소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이키 제품, 타오바오에 나이키만 쳐도 수도 없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제품을 팔 경우 이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정품인지 소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 제품은 제외하시고 무조건 소싱을 해야 합니다.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노브랜드 제품으로도 소싱할 제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뭔가 브랜드 제품일 것 같다 하면 무조건 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못 모르고 이제 골프 연습 기구를 한번 올려봤는데 이게 PGM이라는 또 브랜드 제품인 거예요. 이거 말고도 골프 가방을 올리니까 바로 판매가 일어났는데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아, 이 제품 골프 브랜드 제품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바로 상품 삭제를 했고 모두 구매 취소 처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브랜드 제품 뭐 타이틀리스트라든지 이렇게 찝찝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PGM이라든지 또 예시로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 제품은 그냥 아예 찝찝하니까 소싱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타오바오에서 브랜드 제품을 팔다가 이제 정품 소명 메일이 날라오면은 저희가 소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스토어가 삭제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제품들은 처음부터 소싱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캐릭터 지재권 위험 상품인데요.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부문이에요. 의류를 만약에 판매하신다면은 이렇게 지금 인물 사진들이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한국 쇼핑몰에서 촬영한 그 사진을 오히려 중국 사이트에 그대로 가져오셔서 중국 판매자분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표권이나 지재권으로 이제 또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이제 또 한국인 모델을 쓴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말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 패션 브랜드 제품, 특히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 제품들은 아예 소싱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캐릭터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산리오라든지 뭐 키티라든지 뭐 포켓몬이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지재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캐릭터 제품은 모두 피하셔서 소싱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이런 제품들이 올라와 있길래 막 소화기 이런 것들을 잠깐 올린 적이 있는데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 뭐 감지기, 소화기, 뭐 가스 누출 탐지기 등 그런 것들 있잖아요. 소방 관련 용품들은 마켓에 올려서 판매하시면 정말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서 대원이랑 지자체 공무원이 사업자 집으로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소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로 소방 관련 용품들은 소싱해서 배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소방용품들이 되게 헷갈리는데 뭐 대략적인 제품들이 있어요. 뭐 경보기 같은 경우는 뭐 감지기, 발신기, 뭐 수신기, 중계기, 누전 경보기 등등이 있고, 뭐 소화기류 같은 경우도 뭐 소화기, 소화약제,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뭐 장치라든지 뭐 투척용 소화 용구 등등이 있고요. 기계류 같은 경우도 뭐 스프링클러 헤드, 구조대, 피난 사다리, 공기호흡기, 완강기, 소방 호스, 뭐 가스관 선택 밸브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고 어쨌건 소방 느낌이 나는 제품들은 무조건 다 소싱해서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이건 제가 국내 쇼핑몰 하다가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베딩 제품을 위탁 판매를 했었는데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 상품명을 되게 나열을 하잖아요.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기절 뭐뭐뭐 이불 뭐 베딩 이런 상품명이 들어간 거죠. 다행히 저는 판매를 하질 않았지만 로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펌에서 전화가 와서 상표를 침해했으니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금 달라. 그렇게 바로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합의금부터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게 된 건데요. 그때 키프리스에 검색해보니 연예인분이 하시던 뭐 기절 베딩이라는 그 상표가 있어요. 그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판매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미리 이제 그렇게 로펌에서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 찾아본 다음에 그 로펌에다가 먼저 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가지 않았는데 그때 셀러 카페에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그 베딩 무슨 상표 관련해서 로펌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금을 물어달라고 한다. 다른 셀러들과 이제 좀 대화를 했을 때 그때 확인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경찰서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품명 등록을 하실 때 되게 찝찝한 상표들이 있어요. 뭐 기절이라든지 뭐 미드 센추리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지금 제가 키프리스를 눌러볼 거고요. 키프리스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절 베딩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 지금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뭐 미드 센추리 있잖아요. 미드 센추리 같은 경우도 이미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미드 센추리 가구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쇼핑 탭에 들어가 볼게요. 지금 미드 센츄리라고 상품명에 넣으신 셀러들이 많은데 이거 지금 다 상표가 등록된 거거든요. 진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테팔 후라이팬이라고 쳐볼게요. 지금 테팔 후라이팬 이런 걸 보시면은 지금 테팔 공식몰, 뭐 동양 키친나라 이런 게 있죠. 이건 분명히 상표가 등록된 업체들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진짜 못 모르고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로얄 스튜어트라는 영국식 그릇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표가 등록돼 있는지 모르고 이걸 못 모르고 상품을 올린 거예요. 이런 제품들은 올리면 되게 판매가 잘 일어나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얄 스튜어트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당장 상품을 내려달라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역제안을 주셨어요. 이제 총판을 주실 테니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줄 수 있냐 이랬던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모르고 이렇게 상품을 올렸어요. 운이 좋으면은 이제 거기 업체에서 총판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품을 그냥 내려라 빨리 내려라라고 오면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요. 운이 나쁘면은 바로 소송 걸어버리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찝찝한 브랜드들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요, 어린이 제품 케이스 인증입니다. 어린이 기준은 13세 이하 제품 판매인데 13세 이하 그리고 14세 이상 제품은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 기준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 드레스라든지 어린이 의류라든지 어린이 용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다 케이스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예시로 설명드리는 건데요. 예시로 할로윈 코스프레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이제 상품 올릴 때 보면은 옵션 중에 여기 보시면 어린이용 사이즈들이 있어요. 뭐 어린이용 남성 사이즈 이런 제품들 이런 옵션은 모두 다 올리시면 안 되고요. 저같이 성인용만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식품, 식기,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저는 국내 쇼핑몰에서는 식기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으로 식품이나 식기를 팔려고 보니 식품 교육 이수도 해야 되고 영업증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닿는 식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무조건 이렇게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신규 영업자 이제 교육을 신청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익식품안전관리 이런 교육들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위생교육 수료증도 첨부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수익식품증, 인터넷 구매 대행업, 이제 업종도 등록을 했고요. 이게 등록이 돼야지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화장품 교육 이수를 하시고 영업증 등록 신고를 하셔야지 화장품을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에 닿는 식기라든지 주방용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교육 이수를 하시고 영업 등록증까지 마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 식기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실 시 유니패스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걸 소싱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게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매 불가 제품입니다. 뭐 이런 지금 조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화들 있죠. 또는 진짜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한다든지 이거는 구매 대행으로 절대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통관을 할 때 우드 포장 있잖아요. 그래서 우드 포장 같은 경우도 열 가공이나 코팅 처리가 되지 않은 나무는 통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칼 도검류 같은 거예요. 칼 자체는 통관 불가는 아니지만 손잡이를 제외한 칼날 길이에 따라서 통관이 가능하거든요. 칼 같은 경우는 통관 불가는 아닌데 이제 도검류 같은 경우는 날 길이 15cm 이상은 완전 판매 불가하고요. 제크나이프 같은 경우도 6cm 이하, 비출 나이프도 5.5cm 이하는 가능해요. 근데 굳이 소싱해야 되는 제품들이 워낙 많은데 이렇게 조금 복잡한 이런 제품들은 아예 소싱해서 제외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가스라이터, 뭐 비비탄 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판매 불가이고 네일건 에어타카 타전기라든지 부탄가스 온수 매트 등 이런 거 다 모두 판매 불가인 제품인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처음에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을 소싱하실 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걸 판매해야 되고 어떤 건 판매 불가고 막 상품을 막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 막 정품 소명을 하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상품 삭제가 계속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전환법 자료는 메일로 요청을 주시면 따로 메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구매 대행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